여러분, 오늘 영상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영상 보시기에 앞서 출산을 앞두고 계신 예비 엄마, 아빠한테 이 영상을 꼭 먼저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출산 후 남편이 해야 할 일 24가지에 대해서 꼼꼼히 알려드릴 건데요. 시기를 놓치는 경우 과태료를 낸다든가 예약이 불가능하다든가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소개드릴 내용들 잘 체크해 두셨다가 꼭 출산 후 바로 챙겨주셔야 해요. 제가 첫째 아기 출산 당시에 갑작스럽게 진통이 걸리는 바람에 남편도 저도 너무 정신없는 와중에 아기를 출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병원 입원 중에 부랴부랴 출산 직후 해야 할 일들 일일이 검색하고 해내느라고 진땀 뺐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출산 직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엄청 세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세세하게 정리한 글이 몇 없을 정도로 꼼꼼히 알아본 거니까요. 믿고 보셔도 좋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영상 보시면서 메모하시거나 화면 캡처하시는 수고 덜어드리려고 제가 최근에 개설한 블로그에도 동일한 내용을 올려뒀거든요. 이 메모만 블로그 참고하시고요. 게시글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아기 탄생 사진 동영상 찍기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탄생의 감격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미처 못 찍는 남편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무래도 딱 태어난 직후 사진이 나름 의미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남편분이 카메라에 아기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사진보다는 고화질 모드의 동영상으로 찍으시는 건데요. 필요하면 동영상을 부분 캡처해서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진보다는 영상으로 남기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 양가 부모님께 연락하기입니다. 아무래도 양가 부모님들께서 산모와 아기의 소식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계실 거기 때문에 출산 후 양가 부모님께 잊지 말고 연락을 드리는 게 좋겠죠. 세 번째로 아기 이름 짓기입니다. 추후에 설명드릴 아기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기 이름이 정해져 있어야겠죠. 혹시 장명소에서 태어난 일시에 따라 이름을 짓고 싶은 경우에는 출산 직후 장명소에 연락해서 장명을 신청하시거나 방문 예약을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로 산후조리원에 연락하기입니다. 조리원을 미리 예약해 두신 경우 출산과 동시에 조리원에 전화를 해서 입소일을 확정 지어야 해요. 산모가 몰리는 경우 병원이나 다른 조리원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산후도우미 업체에 연락하기인데요. 만약에 조리원 이용 후 산후도우미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조리원 퇴소 시간을 체크한 뒤 산후도우미 일정을 조율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산후도우미 업체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출산 직후 산후도우미 업체에 전화해서 도우미 일정을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출생증명서 발급하기입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산한 산부인과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되는데요. 출생신고부터 해서 나라에서 주는 출산 관련 혜택을 신청하거나 보험회사에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꼭 미리 발급을 받으시고 카피본도 몇 장 준비해 두세요. 일곱 번째로 아기 출생신고하기입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날짜가 지나지 않게 챙겨주셔야 하고요. 출생신고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게 되면 각종 출산 혜택이나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덟 번째 항목이 바로 이에 대한 얘기예요.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한전전기세 감면, 각종 지자체별 출산 혜택 등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빠짐없이 한 큐에 끝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한전전기세 감면 신청하기인데요. 출산 가정의 월 전기료를 30%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하면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한전고객센터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한전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감면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체크해주세요. 열 번째는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확인입니다. 사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며칠 내로 아기가 직장을 다니는 아빠 또는 엄마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자동으로 되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출생신고하고 며칠이 지난 후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기가 피부양자로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1번째는 태아보험 자녀 등록하기입니다. 태아보험 가입하셨으면 이미 설계사님 통해서 이 내용을 전달받으셨을 텐데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어플을 통해서 자녀를 꼭 등록해 주셔야 해요. 자녀 등록을 했을 때 보험료 환급분 또는 다자녀 혜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12번째는 자동차 보험 자녀 할인 특약 신청하기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자동차 보험이 일정 부분 할인되는 제도가 보험사마다 거의 다 있거든요. 다만 보험사마다 자녀 할인 상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출산 후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자녀 할인 혜택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13번째는 아기 BCG 접종 및 영유아 검진 예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BCG 주사는 생후 4주 이내 맞아야 하는 예방주사인데요. 접종 예약이 밀려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언제 접종할 건지, 특히 피내용으로 맞을 건지 경피용으로 맞을 건지 주사 종류까지 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출산 후 빨리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생후 14일에서 35일 사이에 1차 영유아 검진이 있는데요. 이 또한 원하는 병원에서 받으려고 하면 예약이 밀려 있을 수 있어서 출산 후 바로 알아보시고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14번째는 병원 퇴원 또는 조리원 퇴소 전 집안 정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퇴소할 때 부랴부랴 집안 정리하려면 정신없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드린 리스트 참고하셔서 집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주방, 아기 공간, 화장실 등 집안 대청소를 해주셔야 하고요. 침구류나 아기 옷 등 미처 세탁해두지 못한 게 있는 경우 세탁도 해놓으시고, 아기 오기 전 미리 실내 온습도를 적정하게 맞춰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유포트, 분유 제조기, 젖병 등 맘마존을 잘 준비해 두시고요. 혹시 아기 침대나 기저귀 가리대를 조립해 두지 않으셨다면 미리 조립해서 준비해 두시길 바랄게요. 15번째는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기입니다. 출산 직후 회사에 복무 보고를 하셔야겠죠. 관련해서 출산휴가 급여라든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 관련 혜택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신청해서 수령하시길 바랄게요. 16번째는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서류 미리 떼기인데요. 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으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리원 퇴소 전에 서류를 요청해서 미리 받아 놓으시면 또 다시 서류 데려갈 필요가 없으니 편하실 것 같습니다. 17번째는 어린이집 입소대기에 대한 건데요.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서 어린이집 3군데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무슨 어린이집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집 입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기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꼭 들어가고 싶은 어린이집이 인기가 많다? 그러면 아기 출생 신고한 뒤에 빠르게 대기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8번째는 조사나 저체중 출산나 의료경감 신청입니다. 아기가 37주 미만 조사나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2.5kg 이하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경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신청일로부터 경감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해당되시는 경우 빠르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19번째는 자녀 출산 금리 인하 가능 여부 확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있으시다면 자녀 출산에 따른 금리 인하가 가능한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문의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번째는 유축기 대여 서비스 신청입니다. 특히나 보건소를 통해서 유축기 대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지역에 따라서 예약이 밀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서 유축기 사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랄게요. 21번째부터는 필요시에 하시면 되는 가업들인데요. 신생아 사진 스튜디오 예약, 탯줄 도장 또는 탯줄 보관함 제작, 아기 도장, 아기 통장 개설,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산 관련 혜택 신청이 있고요. 해당되시는 경우 미리 알아보셔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출산 후 해야 할 중요한 일들 놓치지 마시고 모든 혜택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랄게요. 다음번에 더 유용한 정보, 돈 되는 정보 많이 가져올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